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성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점성학 하면 그냥 별점 보는 거, 운세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런 점술의 관점을 넘어서 점성학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아주 정교한 심리 도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점성학에 끌리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점성학의 핵심 도구인 출생 천궁도가 뭔지 알아보고 또 별들의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배운 다음 실제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통해 직접 분석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성학이 주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까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이렇게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시대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별을 올려다보고 운명을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이거 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라. 큰 재물은 어렵지만 작은 건 들어온다. 이게 이 자료 원작자분이 2012년에 실제로 받아본 터정비결 내용이래요. 되게 익숙하죠?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거 보잖아요? 믿든 안 믿든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흥미 수준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만 전문 역술인 무속인이 무려 45만 명이나 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의사 수의 4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운명 산업이라는 게 그냥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삶을 보는 두 가지 큰 관점이 등장합니다. 먼저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과율을 믿었어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아주 명확한 관점이죠. 그런데 그의 동료였던 칼 융은 좀 달랐어요. 동시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개념을 이야기했거든요.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의미 있는 우연이 있다는 거죠. 융이 말한 이 동시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죠. 점성학이 바로 이 동시성의 원리에 아주 깊게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처럼요. 그러니까 점성학은 과학적으로 미래는 이렇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패턴과 땅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성학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일종의 자기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어요. MBTI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잘 맞을까를 본다면 애니어그램은 나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떨까를 보잖아요. 점성학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창조적인 잠재력이나 어떤 영적인 성장에 대한 통찰을 주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점성학의 핵심 도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네이탈 차트라고 불리는 출생 천궁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난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본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 놓은 우주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이 동그란 지도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걱정 마세요. 핵심 구성 요소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10개의 행성이 있고요. 둘째, 우리가 잘 아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셋째, 12개의 하우스라는 공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성들이 서로 맺는 각도, 어스펙트가 있어요. 이 4가지만 알면 기본은 끝난 겁니다. 자,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편의 연극이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10개의 행성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각기 다른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12개의 별자리는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할이나 캐릭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12개의 하우스는 그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배우와 역할, 그리고 무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별들의 언어를 한번 해석해 보러 가시죠. 먼저 12개의 별자리는 각각 고유한 성격, 즉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캐릭터는 크게 3가지 속성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양자리는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양의 극성에 뭔가를 시작하는 활동적인 특성, 그리고 뜨거운 불의 원소가 합쳐져서 아주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황소자리는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는 음의 극성, 유지하려는 고정적인 특성, 그리고 안정적인 흙의 원소가 만나서 뚝심 있고 현실적인 캐릭터가 되는 시기죠. 이 조합으로 12가지 다른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배우들, 바로 10개의 행성입니다. 이 행성들은 우리 마음속에 서로 다른 기능들을 맡고 있어요. 태양은 나의 의식적인 자아, 나 그 자체를 상징하고요. 달은 나의 무의식과 감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같은 행성들은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쓰는 지성, 관계 맺는 능력, 의지 같은 것들을 나타내죠. 또 목성이나 토성처럼 좀 더 큰 행성들은 행운이나 실현처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무대입니다. 12개의 하우스는 이 행성이라는 배우들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방, 즉 1하우스는 나 자신과 관련된 무대고요. 7하우스는 인간관계나 결혼의 무대, 10하우스는 직업과 사회적 성공의 무대, 이런 식입니다. 어떤 배우가 어떤 무대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이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꿰어 맞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바로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차트를 읽을 때는 보통 이런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핵심 성격부터 시작해서 삶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도 이 순서대로 그녀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자, 첫 번째 단계, 그녀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입니다. 태양, 즉 그녀의 본질은 아주 강렬하고 비밀스러운 정갈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나타내는 달은 사교적이고 우아한 걸 좋아하는 천칭 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즉 페르소나는 모성애가 강하고 다정한 개자리의 모습이었어요. 어때요? 벌써부터 내면은 강렬한데 겉으로는 우아하고 다정해야 하는 좀 복잡한 인물이 그려지죠? 다음으로 차트 전체의 구도를 볼게요. 행성들이 대부분 아래쪽에 몰려 있죠? 이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보다는 주어진 운명이나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트 전체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활동성과 감정을 뜻하는 물의 에너지가 아주 강해요. 이 말은 차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무대를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즐거움, 파티, 로맨스를 상징하는 5번 방에 행성이 무려 4개나 몰려 있어요. 그녀의 삶이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결혼을 뜻하는 7번 방에는 시련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암시하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녀의 사회적인 명예, 커리어를 뜻하는 가장 높은 자리, 바로 중천에 혁명과 급진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천왕성이 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차트에 나타난 큰 패턴들을 볼게요. 여기서 그녀의 성격적인 함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랜드 워터 트라인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예요. 이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기 만족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달리 말하면 자기 감정의 세계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T-스퀘어라고 불리는 아주 팽팽한 긴장과 갈등의 구조도 있어요.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녀의 감정, 달이 냉혹한 현실, 화성, 토성과 계속해서 꽝 하고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리 앙투아네트의 차트를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점성학이 이렇게 너는 비극적으로 끝날 운명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도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이걸 설명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골드스타인의 못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못 장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반대되는 광고 문구 2개로 연달아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우리 골드스타인의 못을 사용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당연히 못이 불티나게 팔렸죠. 그러다 비난이 쏟아지니까 광고를 싹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 골드스타인의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못은 여전히 잘 팔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때로는 뭐가 맞고 틀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맥락 안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점성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차트는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녀가 가진 강렬한 감정의 에너지, 그리고 현실과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결국 점성학은 우리를 정해진 운명에 가두는 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배우들과 어떤 무대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지혜의 도구인 셈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내가 아는 작은 확실성인가요? 아니면 저 광대한 우주가 품고 있는 무한한 불확실성인가요? 점성학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말이죠.